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극복과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시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찬반으로 나누어진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정성현 국장님 연결해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통합 추진이 나온 배경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아마 많은 도민분들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구와 경북의 현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대구와 경북이 분리가 되면서 각자 특성에 맞는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4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현실이 매년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인구를 살펴보면요. 최근 대구 경북의 인구는 매년 4만여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군 단위 하나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1980년 인구 1,300만 명에서 지금은 2,600만 명으로 무려 1,300만 명이나 인구가 늘어나서 수도권 집중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부분도 지역 내 총생산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이 전국 3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충남, 경남에도 추월을 당했고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는 대구는 31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또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키울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국가로부터 많은 권한과 특례를 받아오고 또 재정 부분도 지금보다 강화가 되면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특별시가 갖는 위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서 만들어지게 될 대구 경북 특별시는 기존의 이제 광역시나 도보다 자치 권한이 더욱 강화가 되고요. 또 기존 지자체보다 특례를 많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대구 경북 특별시의 위상을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다라고 합의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광역시나 도보다 법적 지위나 위상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행정통합의 경북 북부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이 이제 대구 발전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고 경북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통합이 되면 대도시인 대구 중심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고 북부 지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으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대전제는 어느 지역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이고요. 특히 북부 지역 발전 대책 등을 통해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특별법에 따른 권한과 재정 특례를 북부 권역과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통합을 통해서 북부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도청이 대구로 가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합의 절차, 이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차원에서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여졌던 반응은 어떤 것들이 많은지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분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동북권은 포항, 서북권은 구미, 남북권은 경산, 북부권은 안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약 2,50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우려도 같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시 집중에 따른 북부권 소외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행정통합 과정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 또 국가 권한과 특례, 재정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걱정 부분도 있었고요. 참여한 주민분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방자치 30여 년이 됐지만 사실 지방자치는 좀 허울 뿐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 이 행정통합이 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으면 하는데 앞서서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통합특별법안에는 249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특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자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이양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의 재정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특례라든가 또 대구 경북 특별시 통합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특례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 재정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이나 개발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일괄 인허가 의제하는 특례, 그리고 또 글로벌 미래특구라고 해서 특별시 내에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같은 국가의 각종 특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그리고 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 특히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복합도시 조성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별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특례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통과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특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시도민들의 행정통합의 당위성 이해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지고 오게 될 특례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동댐 지역을 살펴보면요. 안동댐 주변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제 권한이 모두 중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에 이러한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환경 보존과 개발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재해 부분을 보더라도 2년 전에 우리가 태풍 흰남노가 와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당시 경주에 대종천이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하천 준설 공사가 굉장히 시급했는데 지방환경청 협의 절차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금년의 경우에는 안동 기란천에 묵계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홍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이 좀 시급했는데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준설하려고 하면 환경청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1만 제곱미터 밑에까지만 준설을 해서 홍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렇듯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특목고나 영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두 중앙부처가 이제 허락을 해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도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 등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겠다는 기업을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특구 사업을 따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특례를 통해서 지방의 권한이 부여가 되면은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또 절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10월 2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또 경상북도 대구시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한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권역별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각종 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시도민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에 가서는 도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특별 법안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기대도 많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네. 당부 말씀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찬반 의사는 다르지만 모두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을 계기로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재정을 받아와서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더 나은 시도민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민 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저희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 정성현 지방시대 정책국장이었습니다.